네,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 노웅래 의원의 지금 압수수색이 있었죠. 근데 오늘 검찰이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검찰이 이틀 만에 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그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수억 원의 현금 뭉치가 장롱에서 발견됐다는데요.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검찰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받고 그 압수수색 영장 갖고 지금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기재된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현금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가서 보니까 장롱 안에 현금 다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청구서 안에 발부된 영장 안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그걸 압수수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판사가요 영장 발부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거기다 얘기를 했대요. 이거 그냥 보관하고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또 청구해서 발부받습니다. 이 현금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갔을 때 아마 그 검찰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현금 다발이 그 장롱 안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를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게재하지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 그 수억 원의 돈이 은행 넣어놓으면 이자도 나오는데 굳이 그 이자까지 포기해가면서 왜 장롱에 수억 원의 돈을 넣어놨을까? 이 돈 좀 이상한데 검찰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노웅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차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이제 박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아까 그 뭐 장롱에서 수억 원 나왔다 이거와 별도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 6천만 원을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뭐 연도가 나와 있고 근데 괜히 눈길이 가는 건 예를 들면 2020년 뭐 2월, 3월 이게 아니에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2월 25일, 3월 14일 장소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액수도 정확합니다. 구체적이에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이번 검찰 수사를 신호탄으로 약간 좀 떨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검찰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을 수사 명단에 올렸다는 소문이 돈다. 실제로 이런 소문이 있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글쎄 뭐 20명 플러스 알파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것도 뭐 흉흉한 그런 소문 같은 게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은 그 이제 집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하고 이제 부친상 때 조의금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밖에 6천만 원 뭐 뇌물 관련해서는 또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에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듭니다. 네. 왜냐하면 다 그것도 현금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2020년 것인데 그걸 신고했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 신고할 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이거는 뭐 제대로 하는 것이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항변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편파적이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려면은 갑자기 실종돼버린 6월달에 수사팀 교체하고 실종돼버린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만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주변에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혼자 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외로워 보인다. 뭐 이런 좀 평가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자, 2급 당직자 정진상은 총력을 다해서 당이 대변하면서 4선의 중진, 현역, 노웅래 엄호 앉는 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재선 의원 말하길. 이재명 측근 보호하면서 노웅래의 선긋기. 당 지도부 이재명 사당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본인이 저거 하려고 민주당 사당화 하려고 사실은 대표 나온 거 아니에요. 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지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방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의 방탄, 민주당 이렇게 지금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한두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목소리가 한두 명만 하냐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좀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 되면은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의 지금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선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정진상 실장의 어쨌든 오늘 구속 여부가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뒤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다양한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